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참시입니다. 금일 시간을 통해서 또 LNF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자체가 바닥권 대비 최근 주가의 장중 고점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바닥 대비 한 70% 가까이 주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올해는 아마 LNF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주가가 지난해 상반기죠. 3, 4월 달에 쌍봉을 찍어주고 난 다음에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어지면서 대규모 손바뀜이 현상이 일어나면서 주가 자체가 큰 폭으로 급락을 했던 그런 모습인데, 일단 바닥권 대비는 1차 그리고 2차 그리고 다시 한번 접었다가 3차 상승의 흐름을 이제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제가 이 LNF 주가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을 때 22만 원대의 가격대가 돌파가 되어지는 것은 기본적인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청취 이후에는 주참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일단 그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 M이나 여타 이런 양극재 관련주들의 흐름 자체가 조정 위에 좀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지만 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특히 LNF는 자회사 LNF 신소재를 통해서 2차 전지용 양극화 물질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로 각광을 받았던 그런 모습인데, 일단 지난 거래소 작년이죠. 8월 26일 날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하겠다라고 이사회 결의를 현재 결의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10월 26일 날 코스피 시장에로 이전하겠다라고 예비 심사를 청구했던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같은 예비 심사 청구의 결과 자체가 빠르면 1월 둘째 주 다음 주에 예비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 뭐 특이한 사항이 없다라면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 종목이 코스피 이전 상장이 이끌어지게 된다라면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를 추종할 수 있는 패시브 자금과 더불어서 외국계 자금이 좀 수급이 원활하게 들어오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려와서 이 같은 장대 양봉을 보여주는 구간 속에서는 이제 우리가 매도 쪽으로 가자. 왜? 좀 물량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왜? 이미 코스피 시장이 1월 2일 날 상장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전 상장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루머에 샀던 유세 팔아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침 대규모의 기관들이 연초 들어서 시장의 차익성 물량들이 출회시키는 그런 구간 가운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좀 충격파를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아직은 기관들이 물량을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이 같은 충격파 자체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LNF로 돌아왔을 때, 그러면 LNF 같은 경우는 코스피 이전 상장과 관련된 예비 심사 청구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오게 된다면 이제 이전 상장을 차곡차곡 준비를 해가면서 기간적인 부분인 자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정권가에서는 이 LNF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당히 상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높게 보고 있는 정권사는 37만 원대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LNF에 대해서 조금 낮게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정권사 같은 경우도 최소 25만 원대의 목표 주가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주가 자체가 22만 원대 이런 게 말씀드렸던 481선과 241선을 뚫고 난 다음에 안착을 보여주는 구간 속에서 올라갈 수 있다라면 역시 결국 37만 원대까지는 우리가 좀 크게 놓고 봐야 되는 것이고, 25만 원대까지 갈 수 있는 그 구간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결국 제가 말씀드렸죠. 지지 라인 자체가 결국 저항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래서 매물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차트를 좀 쉽게 생각하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재 초록색 선이 60주 이평선의 기울기인데 이게 꺾어졌던 부분 자체가 바로 23만 원대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항이 그러면 23만 원대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아주 강한 저항대 같은 경우는 26만 한 5천 원 정도 구간이거든요. 그럼 26만 5천 원 정도까지 내다보기 전에 10주 이평선의 기울기가 꺾어졌던 부분이 한 2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전권가에서는 이와 같은 25만 원대의 가격대 정도가 일단 목표치를 1차적으로 보수적으로 보는 전권가에서는 이 부분을 일단은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 나서 거기서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터닝이 되는 부분, 그죠? 또 실적이 또 개선되어지는 부분과 더불어서 시황과 관련된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목표 주가를 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주참시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때문에 이제 손실이 물론 많이 나신 분들은 아직까지 시간적인 개념을 많이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바닥권 영역에서 매수에 가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22만 원 선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층 부분의 매물이 23만 원대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면 23만 원대가 돌파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안착이 되어졌을 때 이 가격대를 바로 우리가 익절가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그죠? 이익 실현가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목표가까지 저와 함께 또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면서 대응해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충분히 참조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이 동사 같은 경우가 배터리 양극재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가 이제 수선화 리튬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전에도 니켈이나 코발트 등을 섞은 전구체에다가 이 투입을 통해서 삼원계 양극재를 만들 때 필요한 리튬 화합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기차 시장 자체가 올해 2024년도죠.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글로벌 경기가 아직은 좀 둔화된 그런 국면도 있고,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쪽으로 상당히 강화를 해가면서 전기차 수요에 대한 감소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리지를 해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전기차 시장 자체가 상저 하고의 흐름으로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진다면, 우리가 지난해 이 LNF에 대해서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2022년도에는 상당한 외형의 급신장과 더불어서 이익률도 크게 났던 그런 모습인데, 2023년도 4분기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수익성이 급감을 했던 거 우리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4년도부터 시작해서 1Q부터 시작해서 4분기까지 놓고 봤을 때 점진적으로 수익성만 개선이 되어진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25만 원대가 돌파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지지선을 우리가 잡고 더 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까지 현재는 볼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포스코 DX처럼 코스피 이전 상장과 동시에 상장 당일 전에 우리가 일정 부분은 좀 차익을 실현을 하시는 것도 단기적으로 좋아 보이는데 아직은 시간적인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22만 원대가 돌파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가격대에서 지지가를 좀 설정을 해보고 난 다음에, 그죠? 여기서 우리가 좀 추가적인 목표치를 좀 더 설정을 해보시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인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도 하나 좀 살펴볼 텐데, 일단 LNF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연초 들어서는 시장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매도를 좀 보이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1개월 누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현재 정액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최근 간간히 이 기관 투자자들도 시장 전반적인 흐름 때문에 한 번씩은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씩 매도 물량을 나오는 그런 모습이지만 완벽한 이제 차익성 물량들이 아직은 출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개념 우리가 인지를 해 보시고,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외국인들의 지분율은 한 20% 이제 초반에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요 정도에서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차익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20% 정도 조금은 하회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죠. 왜? 외국인들도 이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소 시장으로 이전 상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바닥 대비는 주가 자체가 최근에 70% 정도 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고점 대비는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충분히 이 부분에서 조금은 중기적인 투자를 아직은 더 해가겠다라는 의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LNF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 비임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반등을 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시 한번 일봉 차트로 돌아와서 LNF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연초에도 이렇게 이런 하루 이틀 정도 출렁이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신규적인 매수에 가담을 해볼 만한 그런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일단 매수에 가담하신 분들은 좀 더 추가적으로 제가 단기적으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가격대를 설정을 해드릴 것이니까 그 부분 좀 참조를 해보시면서 현재는 좀 홀딩 전략, 그죠? 우상향과 관련된 전략을 하에 여러분들 좀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60일 이평선도 살짝 우상향으로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도 눌림목 조정이 만약에 주초까지 한두 차례 더 흔들리는 그런 구간이 들어오게 된다면 여전히 매수 관점과 더불어서 현재 수익이 나신 분들은 22만 원대를 돌파하고 나서 지지가 되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다음 23만 원대 그리고 나서 25만 원대까지 우리가 한번 좀 꾸준하게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한번 수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청취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